뭐냐면 애들 맨날 이걸 바지 이렇게 끄집어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put on your purple pants 할 때는 그렇게 했었던 부분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 왜 우리 보통 이렇게 엄마들 왜 옛날에 저희 때는 인형 오려서 인형놀이 참 많이 했었어요. 그죠? 예. 네. 근데 요즘은 인형놀이 그렇게 한 것은 전 잘 못 보겠던데. 저희 그 어릴 때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는 사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우리 엄마들이 가장 아이랑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그 미술이랑 같이 접목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엄마가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그려놔요. What comes next? 다음에 뭐가 올까? 그럼 아이들이요?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하고 딱 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그 밑에 7세 부분까지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패턴이 나옵니다. 미국 교과서에서 나와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동그라미 세모만 배우다가 그 다음에 뭐 triangle, the rectangle, 뭐 scale, 뭐 star, heart 다 배우면 되죠. 그러니까 heart를 딱 그리게 되면 우리 아들은 딱 heart만 딱 나오면 I love you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제 이게 하나의 그 발렌타인 데이 이러면서 또 뭐 사랑하게 되면 하트를 갖다 그려주니까 내 마음을 받아줘 뭐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그냥 엄마한테 봐서 이렇게 하트를 그려놓고 인사마저도 이렇게 하트를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쉐입도 역시 우리가 수학적인 개념을 가르쳐줄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또 거기다가 우리가 coloring까지 하면 color it red 빨강으로 칠해보자. 그렇죠? 근데 아이가 그 색깔을 이제 알을까 뭘까 했는데 앞에서 우리 옛날에 레인보우송 많이 가르쳐주잖아요. Red and pink, yellow 그럼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그런 노래를 가르쳐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지시어를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Okay, color the star yellow. 네, 알아듣나 가만히 보세요. Color the star yellow. 못 알아들어. 옐로우를 가르쳐줘. Color the star yellow. 오케이? 그럼 그때 엄마가 뭐라고 이제 은근슬쩍 갖다 이제 새끼를 칠하기 시작해요. Good. Well done. 잘했다.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Okay, color the circle red. 그랬어요. 막 찾아요. 어디 있지? Color the circle red. Red? 자, Okay, color the circle red. 넣어야죠.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Very good. Well done. Good job.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4개의 곡을 한번 배웠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보너스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 어렸을 때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거 생각나세요? 그거를 제가 영어로 만든 거예요. 여기 앞에 그 One Little Mouse 두 번째 Cover You Eyes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아이들 위해서 다 만들었던 노래인데 이것도 역시 제가 영어로 노래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림을 먼저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한번 틀어주세요. 틀어주면 제가 그거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 After breakfast ding, after lunch ding, peep out the window, raining outside. Very scary, what's it going to be? Scary face, face. 됐죠? 이걸 하다 보면요. 애들이요. 여기 쳐다봐요. 근데 사실 after breakfast 땡 이걸 제가 땡 이게 뭔지 알아요. after breakfast 딩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after breakfast 땡 after lunch 땡 peep out 땡 peep은 이렇게 엿보는 거잖아요. peep out the window 창문을 싹 엿봤더니 raining outside 비가 오더래. 바깥에 비가 오고 있어요. very scary 너무 무서워. very scary what's it going to be 뭐가 될까? what's it going to be scary face face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거를요. 진짜 미쳐가 기가 막히게 그려요. 가르쳐주면. 그리고 또 비가 오는 날이나 어느 날이나 한 번씩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우리 엄마들 그 메모지글 앞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일단 먼저 말을 한번 따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자. After breakfast 땡. After lunch 땡. After lunch 땡. Peep out the window raining outside. Peep out the window, raining outside. Very scary. Very scary. What's it going to be? What's it going to be? Scary face, face. Scary face, face. 금방 하실 수 있죠? 자, 이번엔 같이 그리면서 음악에 맞춰서 막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저도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볼랍니다. 자, 그럼 한번 준비되셨어요? Ready? 갑시다. Go! 자, 같이 그려봐요. After breakfast ding, after lunch ding,
outside. Very scary. What's it going to be? Scary face, face. 무섭게 그려졌어요? 너무 귀엽게 그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예쁘게 그렸죠? After breakfast thing. 이거 무섭게 그려야 돼요, 이거. 그쵸? 그래야지 scary face라는 그 의미가 확 나죠. scary라는 건 내가, 무서워. 정말 무서워. 몬스터에 또 애들 또 약하잖아요. 몬스터 책 한번 읽어줘봐요. 밤새도록 그 베란다에 거기 나가지도 못해요. 그죠? 저기 몬스터 있대, 몬스터. 그러면 애들이 한창 그 몬스터에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after breakfast thing, 이렇게 아침 먹고 땡 하는 걸 영어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주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뭐였어요? 뭘 제일 강조해요? 예, 아이 눈높이 맞춰주라는 거. 그죠? 아이 눈높이 맞춰주고, 또 하나는요. 뭐든지 노래를 가르쳐 줄 때는 그냥 노래만 실랑잘랑하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어때요? 예, 항상 내가 몸으로 동작을 크게 해주고,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음이 전달을 받을 수 있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미취학 아동들한테 할 수 있는 몇 가지 영어 동요, 노래 활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아이들과 잘 활용하실 수 있겠어요? 고개들이 어째 시원치 않아. 잘 활용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미취학 아동들이 우리 엄마와 함께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영어 동요, 또 플러스 어떤 놀이나 어떤 활용법, 어떻게 이걸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함께 쭉 연계시켜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우리 엄마들 궁금증이 혹시 있으면,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한번 받아보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가 5살이거든요. 네. 근데 집에서 노래하는 건 좋아해요. 좋아하긴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영어를 좋아하는 것으로 연결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좋아하는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게 만드는 계기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이제 5살이라고요. 5살이면 영어 노래, 동요 이런 거 한참 좋아할 나이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어느 시기까지 영어 노래를 좋아하는 건 사실은 장담 못 해요. 그런데 한참 좋아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좀 더 많은 거, 그다음에 그 아이가 좋아할 만한 거, 자기가 뭔가 좋아하는 것도 듣다 보면 어떤 거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거는 시큰둥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은 좋아하는 걸 위주로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영어 노래를 들려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항상 영어 노래를 들려줄 때 엄마가 그 영어 노래가 어떤 건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지금 미취학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라면. 그래서 거기 안에서 단어는 도대체 무엇이 나왔고 이 노래의 뜻이 뭔가는 엄마가 어느 정도 알고서 아이한테 들려주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과 함께 연결 지어서 해줄 수 있는, 예를 들어 스토리북을 고른다. 그럴 때 엄마가 먼저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스토리북을 골라도 어떤 종류의 것을 골라줄지 좀 더 우리가 쉽게 고를 수가 있는 얘기죠. 또 이게 영어 노래가 있는데 엄마가 일단 또 먼저 불러보고 어느 정도 아이와 함께 따라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그냥 아이한테만 무조건 부르라는 거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설사 그 아이가 어떤 발음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래를 하다가 어떤 부분이 좀 이상해. 어떤 엄마는 심지어 너 그거 틀렸잖아. 그거 아니거든? 일일이 다 찝어서 똑바로 발음하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들 자체, 구강구조 자체가 만 8세가 되기 이전에는 사실 저희가 이게 다 완성이 된 발음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열심히 발음해서 잘 낸다고 하는데 그 발음들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즉 그 아이는 어떤 그 리듬에 따라서 자기 흥념을 가지고 자기가 배울 수 있을 때 마음껏 몸으로 익힐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지, 그 위에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면 그건 어느 한순간에 하나, 두 개, 세 개, 네가 모여지고 또 다른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있는 다른 것들과 연계가 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는, 소위 말하면 우리 영어 학습의 어떤 그 커다란 장을 그 아이가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5세 같은 경우에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영어 노래라면 영어 노래로 접근을 많이 해주시는 게 옳아요. 얘 너 영어 노래 너무 많이 듣는 것 같아. 오늘은 우리 스토리 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엄마가 의미대로 마구 바꿔서 아이한테 제시해 주는 거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아이가 공부할 수 있게끔, 학습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엄마가 좀 더 해주고 싶은 것들은 제안을 먼저 해주는 거죠. 제안해서 함께 해볼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흥미도를 갖고 있는가를 먼저 엄마가 파악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점점 어떤 흥미도를 높이게 해주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또 어느 정도 뭐 같이 몇 번을 반복해서 쓴다든가 함께 했을 경우는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엄마들이 알려줘야 돼요. 아이한테만 맡기지 말아라. 아이한테만 혼자 연극을 하게 하지 말아라. 엄마는 반드시 연출, 감독 모든 역할을 함께 해낼 수 있는 그런 그 위치가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또요. 네. 영어로 한번 말을 해주고 다시 한국말로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 아이가 원한다면 아이가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읽어줬는데요. 예를 들어 영어 책 같은 거 읽어줄 때 영어를 읽어줬는데 아무 질문이 없어요. 그 아이는 왜 질문이 없냐면 그 아이는 글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림. 여기저기 막 봐요. 엄마가 뭔가를 하는데 사실 귀에 안 들어와. 그 그림이 무엇이 있고 얘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스스로 마구마구 찾아내기 시작해요. 첫 번째 스텝은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림 이미지를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해요. 상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도 때 들려줬을 때 사실은 그때 조금씩 들립니다. 근데 갑자기 뭘 몰라.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가만히 있어봐. 끝까지 들어봐. 이게 아니라 이거는 무슨 말이야. 그림에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하고 있지? 거북이가 일로 막 뛰어가고 있지? 그러는 그 말을 영어로 이렇게 얘기한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는 게 아이한테는 가장 효과적이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영어말로 해주지 마, 한국말로 번역해주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한국어 영어를 같이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 반드시 영어와 한글은 반드시 균형 있게 밸런스를 가지고 같이 나가주셔야 돼요. 어떤 게 더 많이, 어떤 게 좀 덜,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내 나라 모국어 이외에 이것도 똑같이 내 나라 모국어처럼 사용하니까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것뿐이 사실 어쩔 수 없이 이 나라에서는 두 개를 다 사용하고서 살아야지 이것도 이해를 해야 얘도 이해하고 얘도 이해해야 얘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궁금증을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오케이? 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지금 또 다른 영어 노래를 배우면서 지금 질문도 몇 가지 한번 받아봤는데 대부분의 우리 미취학 아동들을 둔 엄마들의 궁금증은 한결같이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잘하나요?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 같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하나요? 차라리 이것보다는 차라리 여러 가지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 중에서 방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노래로 접근하기, 영어 이야기책 들려주기, 뭐 ESL 코스북으로 해주기, 뭘 하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중에서 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우선이에요. 즉, 내 아이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엄마들이 또 이 기대치가 또 높아다 보니까 또 옆에 아이가 한 것도 막 욕심을 내. 그러지 마시고 남의 아이와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고 내 아이를 먼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어떤 전략을 짜나가시는 것이 가장 큰 우리 엄마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 영어 노래라는 건 대한민국 아이 전 세계 아이들이 어떤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확실하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이건 또 하나의 우리 아이가 기능적으로 익힐 수 있는 걸로 하나를 해주시고 또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내 아이를 잘 파악해 주시는 거.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재미나게 다른 장르에서 한번 만나봅시다. 자, 지금까지 이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